내가 1층에서 5층 사이에 걸릴 확률은 약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질문에 답변을 하실 줄 아신다면 이 영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뒤로 가기 눌러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85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을 넘었죠? 그렇다면 대출 안 나오나요? 중도금 대출은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투기 가열지구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에 있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무엇일까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당첨되어서 동호수를 배정받는다면 1층부터 5층 사이에 이 저층에 배정받을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당신의 부자의 길로 만들어드리는 바른길 부동산 추진욱입니다. 이전번에 영상에서 아시다시피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 그 주변 환경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청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Q&A들을 한번 풀어보면서 이 단지의 매력에 대해서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까요? 사업 개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이제 용두동이죠. 규모는 이제 16개 동의 아파트가 지어지고 총 1048세대 중에 475세대입니다. 그 다음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까지고요. 자, 시공사는 삼성물산 해서 이제 레미안이라고 붙는 거죠. 분양가 한번 봐야 되겠죠. 50에서 59제곱미터 사이는 한 6억에서 7억 정도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4제곱미터 A, B는 8억 초중반대이고요. 그리고 이제 84제곱미터부터는 이제 다 9억이 넘어요. 그래서 84제곱미터 이상의 청약을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계약금 20%, 중도금 60%인데 중도금 60%에 대한 중도금 대출은 나오지 않습니다. 알아서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잔금 시에는 대출이 어떻게 되죠? 자, 투기 과열 지구로 묶인 데에는 9억 원까지는 40% 대출이 나오고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대출이 납니다. 1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출이 하나도 안 나와요. 자, 그래서 84제곱미터 C의 그 분양가를 가지고 대출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9억 4,800이죠. 그렇다면 9억 원은 40% 나오고요. 그 4,800만 원은 자 0.2% 이제 20% 대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봤을 땐 그렇게 된다면 9436 3,600 3억 6천 나오고요. 그다음에 4,800에서니까 대략적으로 1,000만 원 나오니까 3억 7천 정도 나오게 되네요. 34제곱미터를 그 평당가 분양가를 따져봤을 때 2,777만 원 정도 됩니다. 뭐 요즘에 이제 수도권 분양 같은 경우도 2천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이제 저렴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핫한 지역인지 일단 교통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미안 엘리니티를 기준으로 해서 신설동역, 제기동역까지는 뭐 걸어서 뭐 10분 안에 갈 수 있어요. 제가 걸어본 결과 끝선과 끝선까지는 한 5분 정도 걸리고요. 뭐 레미안 엘리니티 중앙까지 갔을 경우에는 한 7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7, 8분 정도요. 그래서 요 정도 거리에 있고 요 6호선 안암역도 맘먹고 걸으면 걸을 수 있다.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에다가 우이 신설 경전철 요쪽에 신설동역 다니고요. 그다음에 2호선 가지치기 된 2호선이 또 신설동역에 이제 서죠. 무엇보다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 이쪽 이제 청량역에 가보면 저 어마어마한 것들 많이 씁니다. 뭐 1호선, 뭐 청량역 KTX, 경의중앙선, 분당선, 그리고 GTX-C, GTX-B 노선까지 청량역을 이제 지나가니까 청량역은 거대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그 반사 이익을 받는 곳이 이제 제기동역, 신설동역까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 강북 쪽 교통편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청량역이 그런 복합 환승 시설이 들어온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좀 떨어져 있죠. 자, 입지 환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레미안 엘리니티고요. 신설동역, 제기동역 나오는데 주변에 이제 종암초, 자, 용두초, 그다음 대강초 이렇게 포진해 있고 근처에도 중학교도 대강중학교, 성일중학교 있어요. 대강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북쪽으로는 고려대학교가 있어서 나름 학세권이다. 하지만 좀 아쉬운 점은 뭐냐? 자, 남중이 있고 남녀공학중학교 있는데 여중은 없습니다. 여기 정화여중 이쪽에 있어서 좀 거리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전매는 언제 가능하냐?
최초로 이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은 당첨자 발표일이라서 2020년 7월 1일부터 언제까지냐, 그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거의 뭐 입주 예정일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2022년 8월까지만 보유를 하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팔아도 된다라는 사실이죠. 향후 펼쳐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된다면 뭐 전매도 좀 금지가 되고 거주 의무 기간도 늘어날 것으로 이제 법 조항을 좀 바꾸고 있는데, 그러기 전에 이제 막차 탄 아파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 공급에 당첨된 자,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는 사실이니까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자, 투기가열지구에서 3억 원 넘는 주택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지금 84제곱미터는 9억 원이 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투기가열지구 9억 원 이상의 주택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랑 플러스 뭐가 있죠? 이에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증빙 서류 내는 것과 안 내는 것은 차이가 많죠. 기존에는 증빙 서류 안 냈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 쓸 때 솔직히 약간 그 뭉뚱그려서 대충 쓰더라도 넘어갔어요. 하지만 증빙 서류를 쓴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은행에 돈이 있다 그러면 은행 잔고 내역을 뭐 서류로 제출을 하라. 주식을 팔았다 그러면 주식 거래 내역을 서류로 제출하라. 그다음에 어디서 또 증여로 아니면 누가 돈을 꿔줬다 그럼 그거에 대한 뭐 차용증이나 그런 것들까지 다 내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쉽게 돈을 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돈이 자기한테 있다면 뭐 별 문제는 되지 않겠죠. 자, 레미안 엘리니티 동호수표가 오늘 나왔죠. 그래서 요거를 참조하면서 내가 1층에 걸릴 확률 그리고 고층에 걸릴 확률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하죠. 합격을 하더라도 저층을 받으면 또 기분이 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색깔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 특별 분양하는 물량이고 요 하얀색 부분은 기존 조합원이 선점을 했다라는 얘기죠. 고층 같은 부분은 이제 조합원 분들이 일단 먼저 선점을 했네요.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평수들은 다 정해졌습니다. 벌써 뭐 89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다 1층이네요. 101제곱미터는 21층으로 확정됐고 동수랑 평수가 확정된 이 9세대를 제외한 세대들에 대해서 이제 확률을 한번 따져보는 거죠. 1층 몇 세대, 2층 몇 세대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제가 세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확률표가 요거입니다. 자, 475세대 중 466세대를 비교를 하는데 일단 1층에서 5층까지 저층이죠. 229세대 확률은 49.1%. 내가 1층에 5층 사이에 걸릴 확률은 약 50%입니다. 그 다음에 6층에서 9층은 139세대 29.8%. 자, 10층에서 13층 약간 이제 고층이죠. 73세대고요. 15.7%. 13층에서 19층 고층 로얄층 같은 경우는 이제 25세대 5.4%가 되겠습니다. 예, 고층 당첨받을 확률이 이렇게 쉽지는 않네요. 5.4%지만. 하지만 요거 다시 한번 표를 보시면 뭐 다들 21층이 아니라 저 11층이 고층인데도 있어요. 그래서 10층 이상 정도면 이제 로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98세대 정도요. 자, 양보해서 6층까지 괜찮다 싶으면 6층 이상으로 당첨받을 확률은 5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5층 저층 구간에 당첨받을 확률은 50%, 6층 이상으로 당첨받을 확률도 50%, 이제 반반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1층에서 5층으로 하더라도 이 체감이 다르죠. 1층에 사는 것과 5층에 사는 것은 좀 다르니까 요거를 한번 디테일하게 또 한번 나눠봤어요. 한 땀 한 땀 셌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 납니다. 요 확률을 다 더했을 때는 49.1%고요. 1층에 당첨받을 확률은 3.2%. 비교적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층에 당첨받을 확률은 52세대라서 11.2%, 3층은 12.4%, 4층은 12.4%, 5층은 9.9%가 되겠네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1층 당첨되기 어렵다. 하지만 아파트를 다시 한번 보면 자, 어떤 동은 이제 1층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래서
중에서 2층이 1층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 범위 14.4% 안에만 안 들면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0명 중에 14명은 1, 2층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 이상 3층 12.4%의 확률로 걸리고요. 5층 같은 거 9.9%고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내가 저층 5층 이하에 걸릴 확률은 49.1%고요. 그래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왜냐? 1층에 걸릴 확률은 3.2%라 1층은 거의 안 걸리니까요. 보통 걸리면 2층, 3층, 4층 정도가 되겠네요. 자, 신청 자격 한번 봐야 되겠죠.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거주하거나 2년 미만 거주하면 2순위인데 2순위는 어차피 저 경쟁률이 세가지고 의미 없으니까 서울특별시 2년 이상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고요.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이지만 89부터 여기까지인데요. 1층, 자 1층 101제곱미터만 21층이네요. 그리고 세대수도 9세대밖에 안 되네요. 추가 선택 품목이지만 웬만하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품목을 추가 선택 품목이라고 말을 하네요. 뭐냐? 발코니 확장 비용인데요. 51부터 74제곱미터까지 공급 금액은 요 정도다. 1,500에서 한 1,890 정도 들여서 발코니를 확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84가 넘어가면 2,0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 이제 되네요. 자, 그래서 요 비용도 따로 빼놓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나오는 Q&A를 보면서 좀 더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 과열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이니까 요즘에 이제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돼가지고 무순위 청약이 나오죠. 이번에도 나올 확률이 있다고 보시고 이제 홈페이지 회원가입인가 하면 이제 계속해서 문자를 넣어준다고 합니다. 자, 예치 금액 확인하셔서 청약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84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점제 100%다. 그래서 예전에 흑석동 청약했을 때 만점자가 나왔었죠. 이번엔 몇 점이 이제 고득점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전에 건물이라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괜찮다고 할 수 있겠지만 9억 넘는 거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플러스 그에 관련된 증빙 서류까지 챙겨야 되니까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의 차질이 있으면 안 된다. 9억 원 이상의 건물에 있어서는 중도금 대출 안 나고요. 잔금 시에 9억 원까지는 40% 대출 나오고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대출이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당첨이 됐다 하더라도 1층에서 5층 사이에 걸릴 확률은 50%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